경기도 파주시. 지방간이 간경화까지 진행돼 고생했던 김병기 씨입니다. 약 9년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과거 육류 위주의 식사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음주를 즐겼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당뇨병과 고지혈증, 비만을 얻었다는 김병기 씨. 그러다 약 9년 전 정기검진 도중 지방간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뭐 아프다거나 혈색이 노랗다거나 뭐 그렇다고 피곤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지방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겠다 결심했었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식생활은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어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 다만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관리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식습관은 똑같이 유지했지만 걸으면서 한 10kg 정도 뺐어요. 근데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도 이게 웬걸 간경화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엔 마시던 술도 완전히 끊었고 좋아하던 고기도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해 간경화로 이어진 것 같아 후회가 된다는 김병기 씨. 지방간이 있었는데도 고기를 많이 먹고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게 참 후회가 돼요. 다른 분들도 지방간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꼭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미리 간 상태에 대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각한 비만 때문에 지방간이 왔고 그래서 체중 감량을 했는데 간경화로 진행이 지금 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흔한 거예요? 흔하진 않고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특히요, 이제 지방간이 있을 때 동반 질환, 대사적인 동반 질환,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이 있을 때 이 염증이 동반하고 간경화로 넘어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당뇨병 있는 환자들의 한 60~70%는 지방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이 당뇨병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방간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간이 나빠지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들도 지방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오늘 모신 세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경고장을 들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네. 첫 번째 닥터의 경고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것 안 되는 당신 경고합니다.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천 안 되는 당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먹겠다, 운동하겠다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천도 중요한데 실천 전에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도 안 되는 당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직 2025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답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대체 뭐가 안 되는 당신이냐면 혈당과 고지혈증 관리가 안 되는 당신 경고합니다. 입니다. 사실 뭐 결심도 하고 실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교수님. 사실 혈당하고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우선 지방간이 있는지 우선 의심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서로 끼리끼리 같이 다닙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방간이 있다. 간에 지방이 많이 껴있고 대사가 잘 안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대사를 방해하는 이런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 대사도 망가지니까 당뇨병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도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혈당과 고지혈증을 관리를 잘 해야지만 지방간도 관리가 되고 또 지방간 관리를 잘 해야지만 혈당과 고지혈증도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네, 이것도 확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닥터의 경고 바로 공개할게요. 네. 자, 아침 안 먹고 한두 끼에 이것 하는 당신 경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한꺼번에 삼겹살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 먹는 당신. 네. 아니요. 아침 안 먹고 아닙니까? 한두 끼에 네.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폭풍
폭풍 흡입하는 한꺼번에 먹는 당신 예 경고합니다. 이거 과식 같은 거군요. 그렇죠. 몰아먹잖아요. 너무 찔려요. 아침부터 삼겹살 지금. 드세요? 아니에요. 이게 정답 지금 나왔는데 저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아침 안 먹고 한두 끼 몰아먹는 당신 경고합니다. 아이고야. 입니다. 저희가 아침 잘 못 먹고 방송할 네. 때만 점심에 막 몰아먹거든요. 그렇죠. 그건 배고프니까 좀 몰아먹어요. 예. 양상국 씨가 일부 맞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오, 예.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점심 저녁에 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과식하게 되고 또 직장인들은 바쁘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몰아서 빨리 먹게 되죠. 빨리 먹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되면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혈중에 과도하게 혈당이 올라가서 그것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과분비되게 되죠. 그래서 과도한 인슐린이 또 분비되면 대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간에 지방이 쌓일 수가 있고 또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 에너지 보충하려고 또 오히려 지방을 분해했다가 다시 합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간에 오히려 지방이 더 쌓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닥터의 경고 세 번째입니다. 주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집밥보다 이것 좋아하는 당신 경고합니다. 바로 삼식이었어요. 여기서 삼식 뭘까요? 와, 우리 무물 제작진 정말 무섭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첫사랑 이름이 김삼식인데 집밥 안 먹고 늘 삼식이네 집에 가서 먹었거든요, 제가. 와, 이런 거 이거 진짜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아니, 왜요? 뭐 제 친구 중에서도 삼식이가 있긴 한데. 예.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식이는 그 삼식을 하는 삼식 아닙니까? 우와. 제 주변에도 삼식하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하루에 세끼 먹는 삼식. 예. 근데 그건 좋은 습관 같긴 한데 왜 이런 답일까요, 교수님? 네, 하루 세 끼 딱딱 먹는 삼식이 아니라 바로 외식, 후식, 간식 이 삼식입니다.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이 집밥보다 삼식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열량에, 고지방에, 고탄수화물, 고염분으로 돼 있거든요. 달달한 디저트에 있는 이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간의 지방을 축적하고 염증을 유발하고 지방간을 악화시키니까요. 이런 삼식이 친구는 안녕하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안녕하고 보내고 싶은데 회사 나오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고 또 맞아요. 방송 때문에 몰아먹을 수밖에 없고 저 벌써 경고장 2장이나 꽂혔는데 다음 경고장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주세요. 자, 네 번째 닥터의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폐경기 지난 당신 경고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사실 젊은 나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사 이상 지방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은 이렇게 대사를 약간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폐경 후에는 여성에서 오히려 지방간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되고 여성에서 지방간 질환이 되게 되면은 소미화도 더 많고 또 사망률도 더 높아지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계속해서 마지막 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닥터의 경고는요. 배 볼록 팔다리 빼빼 마른 거미인간 당신 경고합니다네요. 자, 여기 김 교수님 어떻게 보면 될까요? 거미인간. 네, 거미인간이라는 거는 팔다리는 네, 교수님 가늘고, 괜찮습니다. 네. 이거 저희 거미인간이라는 게 이제 마른 비만 체형 말하는 건데 혹시 그 유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중에 답변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거미인간이라고 하면 주변에 많죠. 네. 저도 이제 거미인간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보통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 쪽으로 지방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는 볼록, 팔다리는 빼빼. 근육량이 줄어드는 신호가 되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근감소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런 지방 대사와 당 대사가 줄어들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이런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배가 나오고 근육이 줄어든 게 아니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네. 야, 저는 지금 벌써 경고장이 3개고요. 지방 출장 간 남편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었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 저도 이게 지방 출신이어서 그런지 예, 어머, 지금 어머. 4개가 꽂혀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리가 없네요. 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네. 폐경기까지 있었으면 진짜 5개 될 뻔했어요. 예. 네. 그 지방간 이제 보통 주변에 보면은 건강검진 하고 와가지고 나 지방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주로 봤는데 혈액 검사로 알아보는 간 수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에서 GOT-GPT, AST, ALT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감마GT도 보게 되는데요. AST-ALT는 보통 40 정도까지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뭐 조금 더 요즘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감마GT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에서 한 60 정도까지를 정선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감마 GTP 수치? 감마 아, GTP는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도 올라가고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에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ST-ALT가 높아져 있으면은 그 다음 검사는 초음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초음파에서는 이제 왼쪽이 정상간이고 오른쪽이 지방간인데 저렇게 약간 검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간이 되면 이제 초음파가 잘 못 뚫고 들어가게 돼서 뒷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고 혈관, 내부 구조물이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더 밝게 보이게 되고 이런 또 이제 간경화가 되면 또 울퉁불퉁하게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그렇지만 이제 초음파 자체로는 우리가 실제로 염증이 있는지 혹은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 딱딱한 정도는 이제 파이브로스캔 같은 간 섬유화 검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간의 염증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혹은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